네, 이 정치적인 이슈가 미국에서는 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은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자금의 흐름은 최근 들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지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의 글로벌 자금의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일단 해외 뮤추얼 펀드의 글로벌 자금의 그 동향을 보면은 일단 위험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이머징 마켓 펀드군 그리고 한국 관련 펀드군으로도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됐었는데 이번 주에는 한국 관련 펀드군으로 그 유입액이 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엔 31억 달러 가량이 유입이 되었고요.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군으로도 여전히 17억 달러 가량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의 어떤 그 신흥 시장이라든지 아시아 시장 쪽으로 계속해서 자금 유입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그 해외 한국 관련 뮤추얼 펀드군에서는 자금이 유입되면은 외국인들이 증시에서 순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고요. 지난달 이후로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9천억 원 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틀간도 역시 어제와 오늘 계속 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펀드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지만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여전히 해외 변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금 집행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변수를 확인하고 현금성 자산을 쌓아놓은 상황에서 변수를 확인하는 시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와중에 매수 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세계적으로도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재정 절벽에 대한 것입니다. 재정 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좀 긍정적인 시각의 평가도 있지만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사실 시장에는 상당한 악재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주식이라든지 채권, 원자재 등 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예, 일단 재정 절벽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그렇게 좀 축소를 하면서 정부 지출을 줄이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급격한 지출 감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지출을 줄이게 되면은 당연히 내수 경기는 아무래도 좀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경기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만약에 재정 절벽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미국 예산 우회국에서는 미국의 2013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다라고 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정 절벽이 현실화된다고 한다면은 자산 시장에는 당연히 위험 자산, 특히 주식과 관련된 위험 자산에는 투자 리스크 요인이 부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자재 가격도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고 하원이 다음 주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간 충돌에 의해서 재정 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곧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러 강세, 달러가 특별히 약세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 이후에 신흥국 통화, 특히나 원화라든지 위안화는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분간도 좀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아시아 주요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어떻게 변화를 하겠습니까? 예, 일단 펀드군 쪽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모두 순매수입니다. 모두 다 롱 포지션이고요. 개별 국가군으로 보면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 모두 다 지금 순매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에도 고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국가군이 바로 이제 아시아 국가군이고요. 따라서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관심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외부 변수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전히 좀 펀드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지금 당장 집행하기보다는 매수 매도를 거듭하면서 시간을 좀 조율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 11월 들어서는 자금이 계속해서 유출과 유입을 반복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예, 지금 한국투자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죠.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여전히 좀 유출과 유입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달 들어서는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8월 달 이후로, 지난 여름 이후로만 놓고 본다면요. 8월 달에
1조 2천억 원가량이 순유출되었고요. 9월 달에 양적완화 발표되면서 1조 9천억 원가량이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3조 원 넘는 자금이 두 달가량 유출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10월 달 들어서 좀 진정되기 시작됩니다. 10월 달에는 600억 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하면서 이제 유출액이 좀 감소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미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둔 투자자분들은 이미 다 빠져나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 시점 1900포인트 이하 구간에서는 오히려 주식형 펀드 쪽으로 어떤 스마트한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거 2년 동안의 그 펀드 플로우를 놓고 보더라도 1900포인트 이하 구간에서는 여전히 좀 순매수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은 각각 어떨까요? 예, 그래서 주식형 펀드에서 만약에 그 순매수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기관의 실탄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예. 다음 주 이후부터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 실탄이 장전되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쌓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한국 관련 해외 뮤추얼 펀드에서 자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자금을 집행할지 여부는 해외 변수를 놓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도 압력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펀드에서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그 매도 규모는 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해외의 자산의 움직임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 말씀을 해주시면서 강조를 해주시는 것이 현금이 있더라도 당장 집행에 나설지 이 여부는 좀 불투명하다라는 사실인데요. 이들이 당장 순매수에 나서지 않는다면은 지수 관련된 대형주도 크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한 건가요? 예, 일단 이번 그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보셨겠지만, 어닝 쇼크가 상당히 많이 났죠. 예. 그래서, 성장성을 가진, 모멘텀 가진 주식들이 좀 상당히 좀, 선택의 폭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이라든지 신흥시장의 성장과 함께하는 어떤 그 투자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좀 힘을 못 받고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수 관련, 경기 부양과 관련된 내수 관련주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좀 룸은 있다고, 더 올라갈 룸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산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지금 지수대도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뭐 지수형 ELS라든지 ELD와 같은 상품, 그리고 하이힐드나 채권형, 해외 채권형 그 상품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오온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